밝은 세계부터 어두운 세계를 넘어서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차원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차원을 넘어서입니다. 오늘은 고대의 말로만 듣던 신비한 능력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의 이야기들을 보면 초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체이탈을 하고 투시법과 축지법을 사용하며 천안통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천이통으로 멀리 있는 소리를 듣고 타심통으로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존재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전설로 치부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했던 능력이라면 어떨까요? 이것들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설로만 전해온 황당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느 정도까지가 실체에 가까운 내용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 현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신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능력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면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동양은 예로부터 정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고대의 뛰어난 인물들, 그들은 대부분 정신 수련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정신 세계가 미신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신비한 능력들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최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면도 옛날에는 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최면과 관련된 다양한 장면들이 방송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멀리 있는 사물을 맞추는가 하면 전생 체험이나 숨겨진 기억을 떠올리는 등 여러 가지 신비로운 순간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도 최면을 통해 여러 가지 놀라운 테스트를 하는 장면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최면은 최면 유도자가 대상을 심신 안정 상태로 이끈 후 점점 더 깊은 안정 상태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신비 체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깊은 심신 안정 상태에 들어가도록 타인이 도와주는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심신 안정을 통해 높은 정신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의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 수련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 수련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옛부터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신 내노라 하는 분들은 호흡법을 바탕으로 높은 정신적 단계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급하게 헐떡이며 숨을 쉬는 것보다 길고 안정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초조하거나 긴장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호흡을 크게 한두 번 하죠.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이 길고 안정될수록 머리가 더욱 맑아집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 수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정신적 깨달음입니다. 호흡이 더욱 깊어지고 안정될수록 더 높은 단계의 정신 수련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상법입니다. 원상법은 우주 만물의 원초적 형상을 자신의 정신력으로 꿰뚫어보는 수련법입니다. 원상법을 수련하려면 호흡이 충분히 길고 안정되어 있어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상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련하는 걸까요? 원상법에는 원상문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 원상문은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서적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원상문 문자를 눈으로 본 후 눈을 감고 마음으로 그 문자들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손으로 쓸 때처럼 글자가 완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원상문의 문자를 한자 한자씩 써나가면 쓴 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마음으로 쓰는 연습이 충분해지면 글자만 주시하고 있을 때 글씨가 보이던 자막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수련자는 그 현상을 주시하지 말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만 쉬지 않고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정신 수련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비한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신 수련 단계가 더뎌질 수 있고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으며 수련에 진척이 없게 됩니다. 신비한 현상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일심으로 계속 나아갈 때 정신 수련이 더욱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며칠 지속되다가 곧 그칩니다. 이어서 점차 정확한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잡다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보고 싶은 것을 생각해도 그것이 보일 때도 있고 전혀 엉뚱한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련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시 같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원상법의 진짜 목적은 이런 투시가 아닙니다.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심오한 정신 수련이며 투시 능력은 아주 기초적으로 따라오는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더욱 깊고 길어지면 원상법보다 더 높은 단계의 정신 수련법도 가능해집니다. 바로 시해법 같은 것들입니다. 시해법, 한자로 시해는 시체를 뜻하는 시와 풀다는 뜻의 해를 씁니다. 육신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초월해 영혼의 세계를 왕래하는 선가의 비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투시법, 유체이탈, 축지법,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고대의 신비 능력들이 아주 허황된 내용이 아니라 정신 수련을 통해 누구라도 노력하면 가능한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차원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원을 넘어서였습니다.